안녕하세요. 음악학자 정경영입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했지만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작곡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음악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글을 쓰고 말하자면 음악을 연주하는 대신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의 감동을 글이나 말로 번역하는 일, 음악에 대한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일, 그리고 음악적 상상력으로 인간과 문화를 살피는 일,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음악에 대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는 그런 책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음악이라고 말할 때 그 음악이 대체 무엇인지 하는 근본적 물음부터 시작해서요. 바흐는 어떠다가 음악의 아버지가 되었는지, 소음은 또 무엇인지, 연주회 장에 가면 왜 조명을 끄는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음악적 상식들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계기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겨난 것이라는 점, 즉 상식의 역사성을 살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클래시컬 음악 관련 교양서라고 하면 대부분 음악들을 소개하거나 음악 그리고 작곡가의 뒷이야기를 알려주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뭐랄까 음악 자체에 대한 인문학적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사고를 펼치는 책이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언젠가 그런 책을 꼭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근무하는 한양대학교에서 인간과 음악적 상상력이라는 교양 과목을 오랫동안 가르쳐 왔는데 그 과목이 바로 그런 성격을 지닌 과목이었거든요. 게다가 제법 인기가 있었습니다. 마침 이 과목의 소문을 들은 곰출판에서 제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8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주제들이 실은 모두 한 방향을 향해 있기는 하지만 또 제법 독립적이기도 합니다. 조금 친절하게 얘기하자면 8가지 주제들이 모두 음악의 근대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근대성을 통해 만들어진 우리의 음악적 상식들에 관한 것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주제는 따로따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목차를 보시고 흥미가 생기는 부분부터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교양 과목에서 가르치던 내용을 담았으니까 실은 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질문, 그 학생들과의 대화, 심지어 시험 답안까지 다 제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수업은 늘 숙제를 내주고 그 숙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그 숙제가 이 책의 목차들처럼 좀 엉뚱하고 재밌었습니다. 예컨대 음악에는 사투리가 있을까요? 틀린 음악도 있나요? 이런 식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 그리고 그 대답을 근거로 한 토론,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책을 쓰면서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 흥미로운 의견을 발표했던 학생들이 떠올라서 더 좋았습니다. 구어체, 그러니까 말하는 것처럼 존댓말로 글을 썼기 때문에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책을 읽고 있으면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 참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친절한 말투와는 달리 내용은 상당히 깊다, 철학적이다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겐 최고의 칭찬이었고요. 어려운 말 쉽게 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책에 나오는 음악들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QR코드를 사용했는데요. 독자분들이 신기하고 편리하다는 평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음악은 일종의 취미 문제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입맛이라고 할 수 있죠. 입맛에 틀리고 맞고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음악에도 틀리고 맞고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입맛에도 틀리고 맞는 것은 없지만 더 성숙한 입맛과 그렇지 않은 입맛이 있습니다. 와인을 감정하는 소믈리에만 생각해 봐도 그렇죠. 그러니 음악에 틀리고 맞다라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숙한 음악과 그렇지 않은 음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콩쿨도 하고 또 입시도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자꾸 거듭 듣게 돼서 고전이 되는 음악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음악이 인간의 의도를 가지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음을 배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런 음악 개념은 사실은 19세기 서구에서 형성된 그런 음악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편리하지만 세상 모든 음악들을 포괄하거나
우리의 음악 경험 모두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 개념을 좀 넓혀서 생각해 보자면 음악가라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흐르는 시간에 나름대로 액센트를 주어서 그것을 자기의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늘 똑같이 흐르는 시간이지만 만난 지 100일, 200일 따져가면서 내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바로 우리 같은 사람처럼 말이죠. 만일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도 객관적인 시간들을 나름대로의 나만의 시간으로 바꾸는 음악가인 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실은 우리 모두가 음악가입니다. 매일 똑같이 지나가는 날들에 이름을 붙여서 설날 혹은 생일 혹은 100일 이러면서 이 날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즉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음악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책은 바로 그런 음악가, 즉 여러분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노래방에서 더 노력하세요를 받든지 젓가락 행진곡을 치지 못하든지 큰맘 먹고 합창단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지휘자가 곤란한 표정으로 농구부에서 사람을 뽑던데 거기 가보시는 게 어때요? 그러든지 여러분들은 모두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책,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음악을 좋아해 보고 싶은 사람, 자신이 음악적인지도 모르고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 우리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음악, 특히 클래시컬 음악에는 지켜야 하는 상식, 매너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그것들 때문에 음악이 혹은 음악을 듣는 일이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클래시컬 음악을 포함한 모든 음악이 조금 더 친근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에 대한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는 글, 음악적 상상력으로 인간과 문화를 살피는 글들을 계속 써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음악회에서 해설가로서 음악의 감동을 말로 번역하는 일도 계속할 거고요. 또 조만간 제가 전공한 17세기 음악에 대한 전문서도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연주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음악을 좋아할 때 음악을 생각하는 일도 꽤 재밌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생각하고 음악으로 생각하고 음악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음악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음악을 만들고 향유하는 인간에 대해서 알게 하며 또 종래에는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알게 합니다. 한 번쯤 음악을 생각하시길, 그리고 이 책이 그런 경험의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생각합니다의 저자 정경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